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다른 유튜브의 영상들도 보고 주변 지인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 중위권 학생들 강대기숙 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공부하는 황승 채널도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해보았는데요. 좀 더 깨끗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중위권 학생들은 강대기숙과 같은 메이저 상위권 기숙학원을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둥탁. 이 주제와 관련된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요. 너무 상위권 위주의 수업이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따라가기엔 어렵지 않을까, 기초나 개념을 잘 잡아주느냐, 이런 느낌의 댓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다른 유튜브의 영상들도 보고 주변 지인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제 생각에 중위권 학생들 강대기숙 가도 됩니다. 우선은 강대기숙이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수업을 한다?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저는 인문계 6개 반 중 2반이었는데요. 나름 상위반에 위치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위권의 학생이어서 상위반에 있었어서 혹은 단순히 강대기숙을 홍보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기숙의 선생님들 배정은 절대로 상위반, 하위반 이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1, 3, 5반, 2, 4, 6반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랜덤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반에 더 좋은 쌤이 들어가고 하위반에는 평이 안 좋은 쌤만 들어간다? 이러한 소문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약간 중하위반은 진도 나가는 속도나 수준이 좀 다르다, 너무 어려운 자료를 많이 주기보다는 개념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 위주로 나눠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어요. 저는 그 뜻이 선생님들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학생의 수준, 그 반의 속도에 따라서 당연히 수업을 조절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와 개념 없이 심화만 나간다? 이거는 더더욱 잘못된 사실입니다. 제가 강대기숙 처음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게 가장 먼저 하신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초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너네는 기초가 절대로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나름 그래도 저희 반은 상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저희의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6월 정도의 기간까지는 기초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나가주십니다. 저는 재수할 때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생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저 수능에서 47.1등급 맞았어요. 제가 따로 인강을 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강대기숙 선생님들의 차근차근 나가주시는 기초 개념을 새겨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다만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강대기숙에서 수학 과목이 그나마 심화 과정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로 수학을 96점을 맞았는데도 100점을 맞기 위해서 최고 난이도 특강을 듣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특강을 준비할 때 그러한 수준만 준비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수업도 있고 그 아래 일반적인 고난도 문제를 위한 수업, 더 밑에 개념과 기본을 다시 탄탄하게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특강, 이렇게 여러 난이도로 특강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대기숙이 자료량이 많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댓글에 비슷한 답글을 단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자료들을 다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어느 정도 학원 생활이 자리를 잡고 공부법이 적응이 되면은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필요 없는 자료를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다양한 수준으로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개념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중위권 학생들은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놉니다. 치열한 재수 생활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중하위권 학생들은 보통 공부에 활용을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강대기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이트하게 제재를 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수생은 20대 성인의 시작이기 때문에 담배나 술의 유혹이 굉장히 심해요. 다른 중위권 레벨의 기숙학원을 다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약간의 여유만으로도 흔들리기가 너무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대기숙은 그런 거 일체 안 됩니다. 걸리면은 얄짤없습니다. 바로 학원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공부라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 본인에게 맞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어느 학원을 가든 열심히 하는 학생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기 좋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강대기숙과 같은 강한 제재가 있는 곳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절대로 상위권 위주의 수업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초와 개념 수업도 탄탄하게 진행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게 제재해준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강대 기숙을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학생. 네, 오늘은 중위권 학생들이 강대 기숙과 같은 메이저 최상위권 기숙학원을 가도 되느냐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해 봤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일부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강대 기숙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확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표현이나 억양이 단호하고 과격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하는 항승 이렇게 세 단장 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 깨끗하고 좋은 영상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